한국행정학회 2022년 12월 동계 학술대회가 있어 서울 세종대학교에 갔었는데요. 15년 전에 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정책학을 2년 동안 가르치고 난 후 처음 갔었는데요. 학교가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이 학교는 서울 지하철 7호선 어른이 대공원역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학교가 있어 교통이 매우 편리합니다. 이번 세종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행정학회 학술대 세션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와 정당에 대한 학술 발표가 있어 토론자로 참석을 했는데요. 일본 동북대 과마루 교수님도 발표자로 참석을 하여 일본 민의원 선거의 중선거구에서 소선거구제로 바뀐 이유에 대해서 물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지난 90년도 중반에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바뀌었는데요. 이는 일부 우리 정치인이 말한 것과 같이 파벌 정치가 원인이 아니라 여당에서 야당으로 정권이 교체된 후 중선거구제가 거대 정당인 자민당에 유리한 제도이고 정책 선거가 어렵다는 취지에서 소선거구제로 변경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날 발표된 제왕적 대통령제와 정당에서 권력구조를 현행 헌법 개정 없이 수평적 수직적으로 권력을 분산해서 운영하자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앞서 먼저 국회의원 선거구제부터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는 권력을 분산시켜 경직된 정치구조를 유연한 정치구조로 바꿔 국민들이 정치적 갈등으로부터 해방되자는 것인데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기자 인터뷰에서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를 화두로 내놓았고 이에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옹호를 하고 나섰던 것이며 지난해 말 여야 국회의원 20여 명이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한 선거법 개정안에 서명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는 대통령제와 맥을 같이 하는 제도로 후보자 파악이 용이하고 비용이 적게 들며 높은 투표율과 선거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순 다수 대표제로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은 후보가 당선되기 때문에 후보자 간 극한 이전투구 현상을 보이며 선거에 이기기 위해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 결과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팬덤에 의해 치유할 수 없는 적폐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사회적 갈등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선거구제는 거대 다수당인 양당제가 필연적으로 나타나 정당 간에 서로 적폐로 봐 수기의 정치가 어렵고 사표가 많아 소수 의견이 국정에 반영되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그러나 중대선거구제는 의원 내각제를 하고 있는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나 한 선거구에서 2명 내지 5명이 당선되기 때문에 정치 신인이 정계에 진출하기 어렵고 군소 정당 출연이 많아 국정이 혼란할 수 있으며 선거 관리가 어렵고 선거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거구제의 장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 정치는 국민을 화합하고 국론을 통합해야 하는 기능은커녕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만 조장하는 정치 구조로 편됨에 의해 정치가 여야로 고착시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이러한 팬덤 정치를 선거에 이용하여 동서로 지역주의를 부추기고 있고 이념과 세대 그리고 남녀 젠더 간 갈등을 일으켜 당선되려고 하기 때문에 국가의 장래를 위해 선거 제도를 개혁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초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 선거에서 한 선거구에 2명 이상 4명까지 뽑게 되어 있어 지역적 특색이 강한 지역에서도 여당과 야당 기초의원이 당선되고 있어
그 지역에서 소수 민의를 이들이 대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협의의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지난 2021년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 정당별 의석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1216석을 얻었고 더불어민주당이 1218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무소속이 144석, 그리고 진보당이 17석, 그리고 정의당이 6석을 얻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중대선거구제의 장점인 양당제가 아닌 다당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정당별로 지역별로 골고루 당선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강한 대구에서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4석을 얻었고, 그리고 경북에서도 21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지세가 강한 강주와 전남, 전북에서는 국민의힘 당선자는 없으나 정의당과 그리고 진보당의 당선자가 나왔고 무소속이 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 선거구에서 2명을 뽑았던 11대와 1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요. 이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바뀌었던 1988년 소선거구제의 정당별 의석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중선거구제였던 1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보면은 여당이었던 민주정의당이 90석, 그리고 야당이었던 민주한국당이 57석, 민주사회당이 2석, 그리고 한국국민당이 18석, 민권당이 2석, 그리고 신정당이 2석, 그리고 안민당이 1석, 그리고 민주농민당이 1석, 그리고 무소속이 11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제1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재 특정 정당 지역색이 강한 전남, 전북을 보면은 여당이었던 민주정의당이 17석, 그리고 야당이 17석 이렇게 얻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과 경남에서도 야당과 여당이 골고루 그렇게 당선자를 낸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선거구제였던 1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보면은 여당이었던 민주정의당이 87석, 그리고 야당이었던 신한민주당이 50석, 그리고 민주한국당이 26석, 그리고 한국국민당이 15석, 신정사회당이 1석, 신민주당이 1석, 그리고 무소속이 4석을 얻었고, 그리고 보수색이 강한 대구에서 보면은 민주정의당이 2석, 그리고 신한민주당이 2석, 그리고 민주한국당이 1석, 그리고 한국국민당이 1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전북과 전남을 본다면은 여당이었던 민주정의당이 18석을 얻었고, 그리고 야당이었던 신한민주당이 7석, 그리고 민주한국당이 5석, 그리고 한국국민당이 3석, 그리고 신정사회당과 신민주당이 각각 1석씩 얻었습니다. 그리고 경북, 경남을 보더라도 민주정의당이 20석을 얻었고, 그리고 신한민주당이 9석, 그리고 민주한국당이 7석, 그리고 한국국민당이 1석, 이렇게, 그리고 무소속이 2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은 중선거구제를 실시한 결과 거대 양당이 아닌 다수 당이 나타나고 있고, 지역별로 여당과 야당이 골고루 당선자가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와 반면에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바뀌었던 13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보면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끌었던 민주정의당이 87석,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끌었던 통일민주당이 46석,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이끌었던 평화민주당이 54석, 김종필 전 대표가 이끌었던 신민주공화당이 27석, 그리고 한겨레민주당이 1석을 얻게끔 얻었습니다. 그리고
현 여당에 해당하는 민주정의당은 대구에서 그 모든 의석인 8석을 싹쓸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정당은 당선자가 없습니다. 그 반면에 강주의 경우에는 평화민주당이 5석을 다 싹쓸이를 했었고, 그리고 전북 전남의 경우에도 평화민주당이 31석을 모두 얻었습니다. 광주와 전라 전북에서는 다른 정당의 당선자가 없습니다. 그 반면에 경상북도와 경남의 경우에는 민주정의당이 29석, 그 다음에 통일민주당이 11석, 그리고 신유공화당이 2석을 얻는 결과로 나타난 반면에 평화민주당은 1석도 얻지 못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은 제 11대, 12대 국회의원 중선거구제에서 제 13대 국회의원 선거했던 소선거구제로 바뀌면서부터 지역주에 의한 지역적 갈등이 생기고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기 때문에 치열한 후보자 간 경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양당제 구도가 고착되고 소수 민의를 대변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하여 1등만 당선되게 한 것이 아니라 2등도 3등도 당선되게 하여 선거에서 유연성을 높이고 특정 지역에서 한 정당이 모든 의석을 독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대선거구제로 선거법이 개정이 되면 현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축소로 공천이 어렵게 되고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선거제도 개편 요구가 없는 이상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와 같이 중대선거구제가 우리의 정치를 발전시키고 우리의 국민을 위해서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민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